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가 시작됐다, 그죠? 예,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진도를, 나가 볼게요. 이제, 진짜 제대로 된 패러다임의 위력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씩 언급했던 그 패러다임이 이제 개념은 잡히셨을 거예요. 패러다임, 성품윤리적인 거. 이제 요게 연결되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64페이지. 자, 보시면 패러다임의 위력. 자, 65페이지. 이 7가지 습관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이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진정으로 내 습관이 되는 거, 진정으로 내 행동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했다는 것은 학습의 영역으로, 내가 배우는 영역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인지하는 영역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행동하는 영역으로까지 가져오는 것이 진정한 이해죠. 그죠? 그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로 행동하는 어, 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먼저 필요하다? 패러다임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그 패러다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내가 패러다임을 인지는 했어. 나의 패러다임, 내가 세상을 보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보는 거를 어떠하다는 것을 이게 파악하는 것도 쉽진 않지만 예를 들어 파악이 됐어. 파악이 됐는데 내가 내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능력이라 해야 됩니까? 전환시킬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생긴 대로 살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생긴 대로 살아야 돼요. 생긴 대로. 그 싫잖아, 우리가. 우리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 나를 알아야 내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알아야 나를 안다는 것은 지금 상태의 나를 안다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나를 내가 인지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맞죠? 그 두 개를 하려면 내 패러다임을 먼저 알아야 돼. 이 7가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게 네가 원하는 패러다임이 아니라면 그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어, 그 다음 다 해결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그 패러다임을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뭐 지도라고도 표현을 하고 방식이라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도라고도 표현을 하고 보는 방식. 저는 이제 안경이란 표현이 저한테는 제일 맞더라고. 내가 핑크색 선글라스 끼면 다 핑크색으로 보이고 내가 빨간색 선글라스 끼면 다 빨간색 보이고 이런 것처럼 이제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때 보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다. 지각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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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에서 이 세상을 보는 것. 단순히 보는 거. 여기 컴퓨터가 있네. 여기 물통이 있네. 저 자동차가 있네. 이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 해석해서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 65페이지 밑에 보시면 어, 진짜 우리가 이 7가지 습관 앞에 이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이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삶에서 비교적 작은 변화 혹은 작은 성취를 컨트롤하고 싶을 때는 뭘 하면 된다? 나의 태도와 행동을 잘 보시면 되겠죠. 내 태도를 좀 바꾼다든지 내 행동을 바꾼다든지 그러면 작은 성취는 결과로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삶에서 굉장히 크고 중요한 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을 가지고 싶거나 원한다면 뭘 하셔야 된다? 어,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는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보시면 만약에 당신이 행동에 내가 뭔가 변화를 원해. 지금 내 모습이 무엇인지는 파악도 안 되고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예를 들어서 늘 살을 빼려고 하는데 우리 사례를 다 봤잖아. 난 늘 살을 빼려고 하는데 늘 뭐 이틀 지나면 뭐 먹고 있고 이미 먹고 있고 막 응?
나 어제 다이어트 하겠다는데 입에 들어가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영어 공부 시작했는데 이미 텔레비전이 펼쳐져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막 신경질 날 때 있잖아. 내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고 내가 그래서 원한다 했는데도 결과로서 내가 변화하지 못할 때 만약에 당신이 변화를 원해. 변화를 원해. 근데 당신이 행동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가정해보자. 행동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더 부지런히 더 빨리 노력하겠죠. 행동에 포커스하면. 예를 들어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SP를 가고 싶어 예를 들면 근데 패러다임의 전환은 건드리지 않고 만약에 행동의 변화로서 SP를 도전한다고 하면 뭔가 더 많이 그죠? 더 빨리 더 부지런히 하려고 하는 행동의 변화만 여러분이 막 도전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노력은 단지 엉뚱한 장소로 그만큼 빨리 데려다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부지런히 빨리 한 그 행동을 내가 지도가 잘못됐고 내 패러다임이 예를 들어 잘못된 상태라면 더 빠른 속도로 내가 더 원하지 않는 장소에 나를 데려다 놓는다. 나의 행동에. 그렇죠? 근데 이번에 만약에 태도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태도로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내가 지금 SP를 성취 못했는데 다 그래? 뭐 이렇게 있잖아요. 누가 한 번만에 성공해? 뭐 이렇게 뭐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에 가고 싶은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만. 이해돼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잘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당신의 행동이와 태도와는 상관이 없다. 근데 우리는 행동과 태도로서 연관이 굉장히 깊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는 지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 트리플을 제가 도전했잖아요. 자, 트리플을 도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내가 무엇에 변화를 주면 내가 정말로 그 트리플 다이아몬드를 성취할 수 있을까라고 내가 생각해 보면요. 더 많이 해야지라는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요리 미팅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사람 만나고 뭐 더 많이 그다음에 나를 긍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긍정하고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런데 저는 알죠. 무엇을 바꿔야 된다? 트리플에 대한 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트리플이라고 하는 내 패러다임, 내가 트리플을 보는 내 안경을 난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패러다임으로 내가 바꾸고 그것이 먼저 되고 그것은 특별한 다른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도 가능한 거기에 내 자리가 있어. 트리플이라고 하는 그 의자에 빈 좌석이 있어. 근데 그 좌석이 내 좌석이야 라고 하는 박주희 이름이 써져 있는 빈 좌석이 비어있는 박주희 이름이 써져 있는 빈 좌석이 있다라는 패러다임으로 바꾸고 난 후에 나의 행동이나 나의 태도는 굉장히 부스터 더 빠르게 해주는 거는 있죠. 근데 난 절대로 될 수 없어. 거기 내 자리가 없어. 내가 아무리 봐도 트리플이라고 하는 곳에는 내 자리가 없어. 근데 더 긍정하고 더 횟수를 늘린다고 해서 될까요? 자, 여러분이 다해계연도에 목표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목표하시는 거에 내가 지금 루비 도전이야. 근데 지금 내가 한 1300, 1500 해. 조금만 더 하면 횟수를 늘리면 될 것 같아. 근데 참 신기한 게 전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실사례로. 크루즈를 누가 탈까? 크루즈를 누가 탈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미팅을 하죠, 여러분들. 크루즈를 여러분들 타시라고 굉장히 많은 미팅을 하잖아요. 저는 왜 할까요? 예를 들어
지금 막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람에게도 전 크루즈 얘기를 합니다. 가능하다고. 목표로 한번 삼고 도전해보자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보는 크루즈에 대한 패러다임과 옆에 있는 내 파트너 리더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한 번도 암의 경험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제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스폰서님. 그가 본 패러다임은 뭐죠? 그와 나의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죠? 패러다임이 다른 거잖아. 크루즈를 보는 패러다임이다. 자, 크루즈를 보는 패러다임은 지금 최소한 세력은 있어야 되지 않아? 이런 패러다임으로 보고 있다면 그 스폰서가 그런 패러다임으로 크루즈를 보고 있는 스폰서라면 그 스폰서는 누구에게만 크루즈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누가 에메랄드를 될까요? 누가 다이아몬드가 될까요? 참 신기했거든요. 왜냐면 작년에 파운더스 에메랄드야. 근데 올해 다이아몬드가 못 돼. 열심히 해.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근데 올해 파운더스 에메랄드인데 내년에 다이아몬드가 못 돼. 근데 매년 늘 나왔죠. 어떤 사람이 파운더스 PT인데 다이아몬드 되는 애들이 늘 나왔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림나이스라면 이번 SP는 전달에 18%인 리더가 이번 달에 SP가 될 것 같은데 SP는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된 애가 된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현상으로 일어나잖아요. 저 사람이 가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건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이해가 되는데 조금 더 하면 되는 사람인데 정작 그 사람은 되지 않고 하지 않고 저 엉뚱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핀이 됐다고 막 글이 올라와. 저 깜짝깜짝 놀랄 때 많거든요. 깜짝깜짝 놀랄 때. 무엇의 차이냐? 무엇의 차이? SP는 18%된 리더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SP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전 그걸 17년 동안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쩌다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쩌다 생긴 일이라고 진짜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보니까 아,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배운 거죠. 내가 트리플이 되기 위해서는 발로 더 뛰고 더 긍정하고 물론 그것도 수반돼야 되는 거지만 그보다 앞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너무나 확실하게 내가 내 자리 가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막 자석이 있으면 이름이 다 테이블에 이름이 다 붙어져 있어. 그 테이블에 내 이름에 내가 가서 앉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이 있는 테이블에 내가 가서 앉고 거기서 나온 음식을 내가 먹는 게 이상합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잖아요. 전 당연한 걸 하는 거예요. 제자리겠고 전 제자리에 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좀 더 빠른 걸음으로 좀 더 기분 좋게 가면 좋죠. 그게 태도인 거예요. 근데 내 자리라고 하는 것이 전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데 무엇을 더 빨리 하고 무엇을 긍정하는지는 그렇게 짜다리 효과가 없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과 태도에만 포커스하는 사람들은 작심삼일 자기 자신을 더 많이 괴롭히는 사람이 돼요. 자기가 안 되게 봐놓고 봐라 나는 안 되잖아. 이번에도 안 됐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다? 패러다임입니다. 내가 그걸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원하는 것을 그것이 내 것이라고
내가 정말로 생각하느냐? 아님 의심하느냐? 의심하느냐? 저는 계속 제가 생각하는 게 뭐다? 내 자리. 저는 이제 계속 생각하는 거죠. 트리플 리더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 박주희가 써져 있고 저는 문이 열리고 문이 열려야 돼. 문이 팍 열려요. 누군가 문을 팍 열어줘요. 문이 팍 열리면 제가 저기 내 이름 있네. 저 자리가 내 자리구나 하고 걸어가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일은 그냥 자동으로 붙어져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만약 당신이 제대로 된 패러다임, 시카고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근면이 중요한,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데 제대로 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잘못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면 그 태도와 긍정은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게 악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사물이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지도, 다른 하나는 가치, 즉 사물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지도. 별표 100개. 어떠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저는 내가 나를 보는 패러다임이 제가 그때도 말했죠. 나 머리가 좀 나빠. 라고 하는 저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머리가 나빠. 근데 나는 머리가 나빠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왜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 누가 지나가다가 내한테 계속 네 머리 나빠 이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누가 내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 없어. 물론 똑똑하다고 얘기해 준 사람도 한 명도 없었지만 나를 바보 멍충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나는 내 자신을 보는 패러다임이 난 좀 머리가 나빠.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동 리더님과 결혼한 이유 중에 진짜입니다. 굉장히 큰 부분이 무엇이 작용했다? 이 실화 무엇이 작용했다? 이렇게 그때 연인도 아니었죠.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는 사람. 그냥 아는 사람인데 그걸 자꾸 엄청 유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잘 듣지 못하는 얘기들을 한 개 하는 게 아니고 2개 하는 게 아니고 3개 하는 게 아니고 만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너무 똑똑해 보이는, 쉽게 말해서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너무 똑똑해 보이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제가 이동훈 리더님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1번은 뭘까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다 있어요. 이 남편으로 먼저 봐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 무조건 물어봐요. 내 말이 1000% 맞는데도 물어봐요. 왜? 점검하는 거죠. 자기야, 내가 지금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나? 맞나 아이가? 내 이거 영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 러브를 쓸 때도 LOVE 맞아 안 맞아? 맞잖아. 내가 알고 있잖아. 근데 러브를 쓸 때 자기야 이 봐봐라. 이 러브 이 철자 맞나?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심각한 패러다임이 있는지 알겠죠? 그래 물어본다니까. 내가 진짜 너무 당연한 건데 똥 누구 물 내리는 거 너무 자기 물 내려도 되겠나? 물 내리는 거 맞지?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제가 모든 내 사이클에서. 엄청 심한 패러다임 갖고 있는 걸. 나는 머리가 나쁘고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나는 뭘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저 사람은 굉장히 통찰력이 강하고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패러다임이 있어요. 저한테. 저는 저희 신랑 이동훈이 되면 한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니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몰라? 내가 그때 대답이 뭐였게요? 몰라? 나 잘 모르겠어. 내가 생각해봤어요. 왜 그렇지? 나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게 이 별표 100개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동훈 리더님이 저한테 정의 내려준 게 있어요. 당신은 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공부를 못했잖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거든요. 내가 공부 못했잖아. 그래서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동훈 리더님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줬냐면 당신은 공부를 못한 게 아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이야. 참 남편으로서 현명한 대답을 저한테 해준 거예요. 남편으로서. 내가 평생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엄청 좋은 말을 해준 거죠. 진짜 도움이 된 얘기. 당신은 공부를 못한 게 아니야. 그런 공부를 그냥 차근차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을 뿐이야.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생각하지 마.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이해됩니까? 참 굉장히 사랑스러운 남자죠. 자, 보세요. 왜 나는 내가 바보 멍충이 머리가 똑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냐면 그러해야 해. 똑똑한 사람은 서울대를 나온 사람들이야. 그러해야 해. 사람들이 다 서울대 가고 부산대 가는 사람들이 똑똑하다 하더라. 사회적 가치. 이해됩니까? 사회적 가치에 기반해서 나를 보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반에 사회적 패러다임에 그게 있는 상태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못했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난 멍청해. 난 좀 빨리 이해 못해. 난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해줘야 돼. 이런 패러다임이 저한테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로 무슨 말을 바로 이해 못할까? 아니에요. 저 바로 이해해요. 근데 왜 난 이렇게 생각할까? 왜 나를 그렇게 보는 패러다임이 생겼을까? 사회적인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런 패러다임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큽니다. 여자는 이러해야 돼. 응? 또 뭐가 있을까요? 자식은 이러해야 돼. 부모님께 이러해야 돼. 우리도 모르게 이 사회에서 얘기하는 좋다라고 하는 거. 어? 그러해야 해. 어떠해야 돼. 여자는 요리를 잘해야 돼. 왜 저는 주부로서, 그러니까 엄마로서 늘 제가 부족하다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밥을 안 해주거든. 그게 나는 늘 우리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나 왜 미안할까? 나 다른 걸로 더 멋지게 해주고 있는데 왜 나는 그게 미안할까요? 사회적으로 여자는 아침에 먼저 일찍 일어나서 밥을 남편이 자고 있어도 애들 자고 있어도 엄마가 먼저 일어나서 쌀뜨리 해가지고 애를 살뜰히 이런 게 있는 거야 제 머릿속에. 그걸 하지 않으니까 나는 엄마로서는 좀 자격 미달 그런 게 있지. 못 자겠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난 더 크고 더 중요한 걸 해주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건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딸이 저한테 둘째가 뭐라 하냐면 엄마 나 누구 닮았어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 누구 닮았어? 제가 뭐라 할게요? 누굴 닮긴 넌 독보적이야. 네가 누굴 닮는데 넌 독보적이야. 아무도 아무도 너를 흉내낼 수 없고 넌 누구를 따라할 필요도 없어. 너는 유일무이해. 다른 사람들이 너를 흉내내고 따라하고 싶을 수는 있겠지. 네가 누구 닮았단 말이야. 엄마 눈에는 유나고 반짝반짝 빛나. 근데 지는 누구를 닮았다는 소리가 칭찬처럼 예를 들어 아이돌을 좋아하니까 둘째가 아이돌 중에 인기 있는 제니를 닮았다. 선미를 닮았다. 이런 말이 칭찬처럼 들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릴 때 그냥 보세요. 장만옥 닮았다 소리 엄청 많이 들었어요. 장만옥 닮았다. 지금 살이 찌서 안 돼. 옛날에 또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잖아. 장만옥 닮은 속옷을 많이 들었어요. 그 내가 장만옥 누군지 몰랐거든요. 어릴 때니까. 그러니까 왜 안 좋아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내한테. 기분 안 좋나 이래요.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 그 홍콩 미스 코리아라더라고. 그때 이제 미스 코리아를 하니까 이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 말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사회적인 패러다임 때문에 생긴 거. 우리 속에 그 사회적인 패러다임이 굉장히 깊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부지불식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내가 엄마로서 아침에 뭐 밥을 해주고 이런 행동은 지금도 하지 않지만 이제는 거기에 대한 패러다임이 엄청 많이 바뀌었죠.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밥 대신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뭔가 물어봤을 때 정말 그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대답을 해주려고 노력해요.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는. 과거에는 밥을 해줘야 된다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엄마란, 내가 아이 셋을 둔 엄마란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어떤 세상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정말 그 아이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 엄마야. 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에 엄청 신경 써서 해줘요. 아무 때나 대답해 주지 않아요. 진짜 생각해서 대답을 해, 말을 해준다고요. 왜? 내가 그렇게 패러다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엄마는 한 명밖에 없잖아. 그 엄마가 해주는 말이 이 아이들에게 의심이 되지 않도록. 엄마가 해주는 말이면 세상의 진리인 거죠. 왜? 가장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아빠보다도. 아빠는 몸에 안 갖고 있었잖아. 그 생명은. 나는 셋이나 10개월 동안 내가 홍일체돼서 나랑 함께 보고, 함께 느끼고, 함께 숨쉬고, 함께 먹고 했는데. 어떻게 아빠를 따라잡을 그럴 수 없어요. 세상에 가장 멋진 단어가 엄마라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엄마로서 가지어야 될 패러다임이 뭘까? 그 아이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것. 그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엄마가 해야 될 역할이다. 나의 패러다임이라고 전 정의 내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책을 읽고 그래서 정말 세상을 보려고 하고 그래서 정말 노력하는 거. 오늘 하루도. 내가 이 시간 절대 못 일어난 사람입니다. 야 진짜 못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안 일어나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하는 것도 저한테는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오케이? 패러다임.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나도 모르게 그러해야 해. 내 스스로 나온 정답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어낸 패러다임이 아니라 내가 이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서울 가서 강의하면 나도 모르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시골에서 왔거든요. 제가 집 앞 사람이라서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나는 왜 그 말을 맨날 전화하고 싶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냐면 사투리를 쓰니까 당신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말을 베이스로 제가 시골에서 왔다는 얘기를 제가 게스트를 많이 다니잖아요. 늘 했던 것 같아요. 왜 난 그 말을 할까? 내가 이 지역에 살아서 나도 모르게 그 패러다임이 생긴 거예요. 응?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해야 해 라고 하는 그 많은 지금까지 나를 둘러쌌던 그 개념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쭉 생각해 보시고 생각나는 대로 한번 다 적어 보세요. 그래야 내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패러다임의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알아야 변화할 건지 유지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그래야 마음에 안 드는 건 변화하면 되고 마음에 드는 건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원하는 내 속에서 나온 나의 패러다임으로 실제 내 속에서 나온 나의 패러다임으로 내 시간을 쓰고 내 삶을 살았을 때 그게 내 삶이죠. 진짜 나죠. 나로 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대통령이 될 필요도 없고 의사가 될 필요 없고 근데 내가 원하는 거면 그게 돼야 되죠. 원하지 않는데 사회적인 개념일 뿐인데 남자는 돈을 잘 벌어야 돼. 남자는 경제력이 좋아야 돼. 이런 것도 사회적인 개념인 거지. 내 속에서 나온 개념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자는 밥을 잘해야 돼. 뭐 이런 거 다 사회적인 개념이잖아. 그러해야 해. 거기에 얼마만큼 내가 어떤 패러다임이 생겼는지를 한번 셀프 체크하시는 것이 오늘의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안녕.